안녕하세요 여러분, 땜빵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대한민국 주택의 평균 사용연수 27년. 네. 우리 집은 몇 살? 주제를 가지고 우리 미녀 삼총사 분들하고 대한민국 건축물 수명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우리 인사 시간이 또 왔습니다. 네.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인사. 네, 안녕하세요. 수학과 철학의 공통점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야만 제대로 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면에서 부동산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부동산 투자를 감으로 하는 시대가 지나서 처음부터 우리 월전시 애청자 여러분은 내가 한 투자가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여건과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학적인 확률과 통계를 접목시켜야만 이런 지금의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은 부동산의 재갈공명을 꿈꾸는 재갈량입니다.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너무 길어서 이제 황룡. 황룡입니다. 아니, 오늘 이 인사를 준비하려고 정석을 통째로 한 번 더 외우셨다는 소리가 있어요. 역시 우리 재갈량님이시죠? 네, 우리 부동산의 정석. 월전십입니다. 자, 항상 기대에 맞지 않는 우리 신은 여사님 시간입니다. 준비한 시간 더 기억하실 수 있죠? 네. 엉망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알면서. 이 옆에 향기로운 봄이 왔죠? 꽃까지 잡히네요, 꽃까지. 오늘 저희 미녀 삼총사에게 향기로운 봄을 선물해 주신 애청자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 감동의 선물을 받고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에 우리 애청자님들께 저희가 인생의 봄을 선물해 드리고 싶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월전십은 철새들은 함께 힘으로 더 멀리 나간대요. 그래서 혼자보다 함께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월전십이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실험여사입니다. 역시 실망시키지 않아요. 뒤에 말 좋네요. 좋지? 네. 오늘 좋았는데 왜? 그러니까 말이야. 한 번에 딱 갔을 되는데 팟캐스트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우리 황금배짱님. 저는 뭐 언제나 항상 간결하게 매력적으로. 언제 간결하고 매력적으로? 매력적이었구나. 이거는 지난주에 저희 이제 큰애 졸업식장에 갔는데 우리 거기 학교장님이 멋진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또 스틸을 갖고 왔지 않습니까? 네네. 교장 선생님. 네, 교장 선생님 그냥 그런 기념사를 하시는데 앞모습이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뒷모습이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고 딱 짧고 굵은 말씀을 남겨주셔서 저도 뒷모습이 멋있게 되기 위해 노력하는 황금 배짱입니다. 근데 우리 황금배짱님은 이미 뒷모습 아름다운데? 네, 제가 또 뒷모습은 본인 또 걸 좀 어디서 골라왔네? 하시나 봐요. 한 궁금하시는 디테일. 애청자분들은 방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테일을 확인하면 핫디테하는 황금배짱이었습니다. 네네. 자, 그럼 오늘 우리 주제 한번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제가 요즘 부동산 공부하다 보니까 급 든 의문인데 외국 집들은 오래 가는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왜 이렇게 수명이 짧은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좀 일단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수익이 최우선이에요. 안전 이런 거보다는 수익이 우선이다 보니까 오래 장기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하면 자기 자본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외국은 집을 지면 어때요? 일본만 해도 일본은 한 18평? 이런 거에 막 10층씩 짓잖아요. 그렇죠. 대지 근데 18평에. 1년 전에 갔었는데 1년 있다 한번 가봤어요. 아직도 짓고 있어. 그 조그만 집을? 예, 집을 오랫동안. 아니면 부품을 하나씩 만들면서 짓는 네. 거예요. 5년간 짓고 이래요. 건축물 하나. 그래서 왜 크지 그런가 않아도. 보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짓는 거잖아요. 건물을 쓸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도 휴머니즘에 담겨 있어요. 심지어 어떤 풍경을 봤냐면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 앞에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땅을 파야 돼.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공사가 아직 다 마무리 안 됐는데 거기를 다시 다 포장까지 다 해요. 저녁에. 우리가 외출할 때 네. 구멍이
파져 있어요. 예. 아 그런데 저녁에 돌아왔을 때 메꿔져 싹. 있길래 예. 아 공사 다 끝나 보다 끝난 줄 알았어. 했더니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다시 파는 거야. 네. 잘 이해가 안 우리 되는데 정서하고는 안 맞아요. 도로를 팠다가 네. 사람들 다닐까봐 깔아놓고 저녁에 다 메꾸고 다시 또 작업할 땐 또 판다고요? 다시 예, 그걸 계속 그럼 돈이 반복하는 계속-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볼 때는 네. 조금 뭐 약간 좀 실용적이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실용 면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저녁에 만약에 거기에 이렇게 파여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나라 그래갖고 그런 펜스 정도만 안전사고 많이 치잖아요. 일어났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우리는 취한 사람 펜스만 빠지거나 쳐놓고 그렇죠. 그냥 오픈해놔요. 그래서 네. 비 올 때 글로 빠진 사람도 술 있었고 맞아요. 예. 술 먹고 이제 네. 잘 모르시니까 빠지시는 그래서 경우가 사고 나는 인간을 경우가 위한 많아요. 사실은 집을 그게 짓는다? 정석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100년, 200년, 300년 뭐 프랑스의 뭐 그런 유수한 건물들 다 몇백 년 된 건물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 벽돌 하나 쌓을 때 인간을 위한 집을 짓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물론 있겠지만 그게 주축이 되지는 않고 사람을 위한 건물을 짓는 게 주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지진이 심하잖아요. 기본이 그렇죠. 이제 지진이 네. 늘 네.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진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벽돌이나 이런 건 잘 안 싸고 그냥 조립식으로 해요. 조립으로? 조립식으로 아니 조립으로 하는 건 아닌데 기둥을 우리 그리 갔을 때 봤잖아요. 우리가 철골 네. 할 비임으로 때 하는 그 거예요. 철골 네. 그 굵기가 엄청 굵어. 그러니까 메인 구조 있잖아요. 내력벽 같은 경우는 철근 크기를 굵기를 엄청 굵게 하더라고. 그게 법인가 보죠? 법도 그렇지만 그 법이 아니더라도 아마 그렇게 질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지진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데 지진이다 그러면 일단 그 내력벽 있죠. 화장실 벽이나 이런 거에 붙게끔 하더라고. 대피하는 아, 거죠. 그게 튼튼하게 가장 튼튼하신 거. 예. 아, 우리나라 무조건 따라하면 안 되겠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조립식이라는 건 뭐냐면 화장실 네네. 같은데 벽돌을 안 하니까 이제 그 조립식 판넬 같은 게 있어요. 언뜻 보면 이제 요즘도 우리나라 그런 게 하는 거 가끔 있는데 리모델링 할 때 그냥 다 연결이 돼 있어. 이음새가 없이. 화장실이? 그러니까 예, 벽이 하나로 타일 같은 일체형. 게 아니고 그래서 10년이고 20년이 지나도 우리는 매지 부분 있잖아요. 네. 타일과 타일 사이. 네, 네. 그게 늘 곰팡이 막 서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청소하기가 그런데 일본은 그게 하나로 통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그런 게 없어서 20년이 지나도 그냥 칸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칸막이. 그렇게 네. 이음새 없는 일체형. 네. 네. 아,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자그만 나의 하우스 저희 안방이 확장을 하다 보니 곰팡이 네. 다 있어요. 그래서 가구다 띄워놓고 오붓하게 와이프랑 거실에서 잤는데 그런 게 또 겨울이라 조금 그러니까. 결로나 이런 거 이제 곰팡이 썰까봐 미리 리연에 아니 방지하기 생겼더라고요 위해서. 곰팡이가. 그래갖고 이제 침대 쪽에 아무래도 가구를 붙여놓으니까 네, 네. 다 떼어가지고 네. 다 또 칫솔로 하나 깔끔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곰팡이도 남자가 청소하는 네. 걸로 우리 애청자가 네. 남자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청소. 우리 백전 남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월전시 1억 프로젝트에서 짓는 우리 빌라를 곰팡이가 없는 안티박테리아 곰팡이가 없는 왜냐면 이제 그게 그런 시공을 집을 짓기 위해서. 겨울에 하면 네. 콘크리트가 말려 굳어야 양생되는 되잖아요. 네. 근데 전문 용어로 양생이야. 그렇죠. 양생이 되는데 역시 신우 날씨가 여성이 또 추우면 거기에 또 빨리 굳게 하는 화학약품을 첨가를 하대요. 네. 결론은 그게 이제 사람한테는 네. 안 좋은 화학약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 공사가 그 피하는 상당히 이유가. 예, 네네. 좀 리스크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레미콘에 네. 이제 모래랑 시멘트랑 할 때 물을 넣잖아요. 그렇죠. 물을 계속 이제 배합을 해서 굳지 않게 막 돌리고 있잖아. 그거를 그쵸. 이제 붓는 거거든요. 겨울에는 얼죠. 막 영하로 내려가면 그게 이제 물이 있으니까 얼어. 그러면서 이제 얼음이 풀리면은 서서히 녹잖아요. 물은 그렇죠. 거기 이미 있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겨울에는 화학 약품을 써서 얼지 않게 하고 그리고 양생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네. 또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네, 열을 가해서 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기층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화학 물질이 또 배합이 되면 안 어찌됐든 좋고. 예, 건물 자체가 나중에 지금 예, 다 지어졌을 그런 때 게 그게 이제, 나오니까 예, 안 뿜어져 좋은 나오는 거예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허가를 이제 최대한 맥시멈으로 받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도 본의 생각을 아니게 하고 있는 그거는, 거예요. 딱 예, 맞아진 딱 거 맞아진 같아요. 거예요. 우리의 소래마을은 지금 네. 겨울을 피하기 위해서 예.
한 것 같은 이제 이제 그게 타이밍이 네. 절묘하게 딱 맞아준 게 그렇죠. 네, 심의 거치고 허가를 하는 동안 완전한 추위가 거의 네, 끝나가고 네. 있기 때문에 예, 예. 딱 지금부터 시공하기가 이제 너무 좋은 때를 만난 거죠. 네. 그래서 전문가님들 이제 조금 전에 회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제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가가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케줄은 일단 겨울 공사할 때는 그런 화학약품도 첨가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저희는 집중적으로 일절, 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막 춥고 이러다 보니까 인부들도 네, 절대 쓰기도 못해요.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사고도 많이 나겠네. 사고 많이 나고 왜냐면 너무 추우니까 움츠려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을 등한시하죠. 너무 네. 추우니까. 그리고 그러다 사고 나시는 거. 우리가 저기 1억 프로젝트 부지 말고도 딴 데 이제 건설 현장에 네, 네. 가는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이제 안에다가 페인트통에 불을 펴놓는데 아니에요. 드럼통에다. 네. 화재 위험도 있죠. 눈이 막. 메어갖고 너무 추우니까 그게 제대로 된 연료 나무 옛날처럼 나무를 못 태우잖아요. 그렇죠. 인화성 물질을 부으셔갖고 그걸로 이제 발열을 시키는데 눈이 메워서 그 안에 못 들어갈 정도니 얼마나 그분들 건강이 안 네.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식사하시고 거기서 또 일하시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보니까 일의 능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네. 겨울 공사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 프로젝트 부지 작업은 지금 3월 초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3월 초. 그리고 이제 우리 좀 전에 CM님이 네. 딱 골조가 올라가고 나서 비가 이렇게 좀 몇 번 와주면 골조 올라간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미세 틈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잡기가 딱 좋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누수. 3월부터 시작하면 봄비. 네, 그렇죠. 이제 6월이면은 좀 이른 장마가 짧게 오잖아요. 예, 예. 한 3개월이면 이제 골조가 올라가는데 이른 장마가 한 번 딱 와주면 그런 거 체크도 한 번 같이 되면서 네. 시기적으로는 지금 적절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래서 일부러 물을 뿌리기도 해요. 네. 테스트를 왜냐면 하느라고. 이게 네. 누수가 생길지 어디가 되나 않습니까? 안 되나 그렇죠. 봐야 되니까. 항상 네. 나름대로 하기는 잘했지만 그걸 모르니까 일부러 네. 물을 뿌려 봐야 돼 원칙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명품 빌라의 기초가 네. 이렇게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타이밍이 맞아줬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텀을 좀 길어졌잖아요. 이걸 어떻게 메울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날씨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이 인부를 좀 집중적으로 차라리 좀 투입을 더 많이 쓸 수 있겠다. 그 시간만큼은 다 세이브가 되는 세이브 시킬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천연적으로 건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제일 자연적으로 건조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 네. 시기가 항상 그래요. 우리 3일천하님이 네. 드론으로 비를 뿌리면 크크 하셨는데 이 드론 쓰고 막 이러는 게 네. 비쌉니다. 맞아,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 드론으로 저기 뭐야 그 농작물 있잖아요. 그 농약 뿌리는 거 네. 그게 6천만 원인가? 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네. 네. 차라리 우리가 3일천원님 파티를 해드리고 모두가 와서 월저시 매청사랑 함께 바베큐 네, 파티를 하면서 네. 그 열기로 빨리 마르게. 오늘 주제가 건물 수명에 대해서 맞아. 말씀하셨잖아요. 아, 네. 살짝 3,000%로 빠질 뻔했지만 네네. 옛날에는 어. 이제 강남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30년이 신은영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없었어요. 거 딱 받아서. 네네네. 네, 이제 또 바로 제가 스트레스입니다. 아 그랬구나. 예전에 이제 40년으로 됐다가 얼마 전에 다시 30년으로 연한을 네. 이제 고쳤잖아요. 네, 15년. 전에는 그 연한이 없었어요. 연한이 없이 건물이 노후되면 재건축을 이제 할 수 있게 해줬는데 하도 그거를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실금을 그려 아파트 겉면에 실금을 아, 그리고 우리 건축물 늙었다. 안전진단 통과하려고. 네네네. 아, 그래서 실금을 그려 사진을 찍으면 이게 금이 난 것처럼 보여?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재건축을 추진을 하면서 수익을 많이 냈거든요. 강남에 이제 개포동 쪽에서 일부 그런 단지들이 좀 있었어요. 아, 개포동 쪽인가 이제 예, 어느 쪽에서 그렇게 너무 했었기 뎁스 있게 때문에 찝으면 우리 서로 아니 싸울 수 근데 그게 있으니까. 좀 시차가 있어요. 뭐 단기간의 시차가 아니고 90년대 아마 그좀 초쯤에 이제 있었던 그러니까 일인데. 이게 15년도까지는 네네. 건물이 그래서- 늙었다고 증명하면 부실 수 있게. 예, 연한이 없었기 그런 건 때문에 아니고 15년에 30년으로 줄인 거고 15년 전에는 40년이었어요. 아, 기간이? 40년이 지나야 2015년에 네, 그 전에는 건물 오히려 연한을 더 이제 40년이 40년이 지나는 걸로 했는데 그 전에 그런 법이 이제 그 옛날에 더 옛날 네. 법조차 없을 때. 네, 그런 병폐가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재건축을 하면서 수익이 빨리빨리 창출이 되니 그렇게 해서 해도 그러니까. 모르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사람이 또 중요한 게 아니네. 그렇죠. 그치? 이제 수익이 그래서 중요한. 아까 제갈량님이 초반에 시작하신 그 말씀이 예.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사실은 건축물을 만들고 외국처럼 뭐 그런 차원이 아티스트가 별로 아닌 없어. 그런 차원이 아닌 그냥 우리는 부동산이 이제 수익에 치중했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중요한 거예요. 네. 사실은. 지금은 좀 많이 이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나온 법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우리 세계적으로 보면 건축물의 수명이 어디가 제일 오래 가요? 유럽 쪽 유럽 쪽이죠. 유럽 쪽에 독일 뭐 이런 데는 아주 뭐 보존을 굉장히 200년, 잘해요. 300년.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수명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는 거예요. 네네. 128년이에요. 네. 평균? 평균. 건축 이제 오래된 게 독일은 121년이고 예. 역시 다 프랑스가 이제 80년, 유럽이 다 미국이 차지했군요. 72년이야. 일본은 54년이야.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일까요? 우리는 평균 한 25년, 우리 한 25년 뭐 이렇게. 27년이에요. 네. 아, 우리는. 내가 제목으로 말했지. 맞아.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숫자가 딱 힌트를 나와서. 쉽게 주고 쉽게 맞추는. 우리는 27년이야. 근데 아까 네. 한금 배장님 말씀하신 네네. 이제 왜 실금 그리고 이런 데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40년으로 한 건데 근데 실금 안 그려도 40년을 해봤더니 네. 못 견뎌? 정말 20년밖에 안 됐는데 어. 금이 짝짝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강북에 옛날에 어디인가 있었어요. 텔레비전에 나왔었잖아. 갑자기 무너졌어? 다세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이 빌빌 짝짝 짜죠. 갔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세대라면 네. 좀 열악하잖아요. 아무래도. 아파트도 아니고. 아무래도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게 성수대교도 무너졌잖아. 진통에 이거를 이제 30년으로 이제 줄인 거예요. 도저히 못 네. 견딜 것 같으니까. 40년짜리 집이 사고가 났나 보구나. 아니 이제 30년도 안 됐어. 근데 다세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단 수익을 땅을 사서 이 사람들이 분양업자들이 지어야 돼. 건축업자들은 이걸 땅을 사서 분양을 해서 수익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져야 되고 결로 이런 건 날 바 아니고 얼른 적은 돈에 싸게 땅을 사서 비싼 가격에 분양을 해야 내가 수익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철근 같은 거 꼼꼼하게 네. 굵게 집어넣지 않고 얇게 넓게 그렇죠. 2mm 이렇게 쓸 거 1mm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철근만 네. 제대로 넣었으면 절대 무너지지 네.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콘크리트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겠어? 철근이 있으면 그렇게 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저희 월전시 이런 프로젝트에 이 빌라는 저희 아니 오늘 잠깐만요. 신우 선생님 가면 쓰고 CM님이 나온 거 아니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저희 월전시 정예 멤버가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요. 현장에 저희가 안전모를 쓰고 좀 감시를 물론 우리 CM님이나 전문가님들께서 전문적으로 지어주시려고 이제 아주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근데 계시는데 우리가 굳이 안 해도 걱정 안 해도 될 게 네. 우리 또 애청자분들이요. 네. 이 애청자분 중에 또 드론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수시로 그렇죠. 현장에 지시를 띄우시면 도대체 이제 오늘은 뭘 하고 있나가 다 나와요. 어찌됐든 피하면 안 돼. 우리도 이제 안전모를 쓰고 현장에 가서 뭐 유럽 100년. 못지않게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하고 네. 우리도 조금 이게 건축물에 신경을 이제 쓸 때가 됐어요. 레벨이 문화 수준이 네, 미관을 좀 맞아. 외관을 이게 이제 그냥 막 막 지으면 안 일률적으로 되지. 그런 짓는 거 말고 제 생각에는 미관에 대해서 뭔가 좀 정말 이거는 오랫도록 좀 보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건축 규제를 하더라도 허가 당시에 좀 뭔가 그런 보너스를 준다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TV를 하나 봤는데 그게 이제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촬영 장소로 쓴 데가 나왔는데 도깨비가 굉장히 인기리 이제 끝났잖아요. 그 지금 도깨비에서 도깨비 말 나오는 순간 대부분의 여성들의 머릿속에서는 바로 그 멜로디. 그거. 나왔죠. 네, 근데 나왔죠. 그 도깨비에서 나온 공유하고 그 이제 식사 장면이 있어요. 거기가 정말 외국의 현지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파주인가 거기에 이태리 식당이에요. 1, 2층으로 해는 이태리 식당인데 이분이 정말 그쪽으로 좀 전공을 하신 분인지 소품 하나, 전등 하나까지 다 수입품을 쓴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오죽하면 유럽하고? 그걸 세트장으로 쓸 정도였으면 사람들이 몰랐어요. 근데 이분은 그 건축을 하는데 그냥 자기가 뭐 어떻게 집을 짓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집을 이런 집을 꼭 짓고 싶어서 그렇게 지어놓으신 건데 자기의 원업이었구나. 갖고 싶은 바로 그거. 근데 결론은 그렇게 해서 이태리 식당을 열었는데 안 돼서 문을 닫으셨어. 어머나. 왜냐하면 그만큼의 이태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이태리 식당에서 먹는 사람이 아직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조차도 이제 강남에 있었으면 괜찮은데 이제 약간 파주가 남양주에 있었던 데거든요. 외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문을 닫고 이제 있는 찰나에 이제 안 된 거 아닐까? 예, 방송하신 분 로케이션 저기들 있잖아요. PD들. 픽업하는. 예. 그분들이 이제 그런 장소를 픽업해갖고 했는데 이제는 유명한 데가 돼갖고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명물이 됐구나. 그거를 딱 보면서 우리나라도 저런 건물을 짓는 분들은 건축 허가를 해줄 때 좀 뭔가 가점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하면 이게 우리만의
이번에 그게 아니거든요. 이러다 설해마을 우리 1억 프로젝트도 막 드라마에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상속자들 막 이러는데. 아니 이미 거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설해마을 주변 주민들께서 저희한테 주문을 오더를 내리셨어요. 정말 멋있게 집을 지어달라. 우리 동네 품격에 맞는 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안목이 좀 높으신 이제는 이제 분들이요. 드라마가 우리나라만의 드라마가 아니고 모든 콘텐츠가 다 이제 수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이제 국위를 선양하는 뭔가가 좀 되기 때문에 보면서 좀 감동받았어요.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근성 있고 영혼과 아트를 역사에 담아서 좀 남을 만한 그런 건물들. 반포에 어떤 아파트 재건축을 했는데 야, 저거는 정말 재건축을 너무 잘했어. 저거는 공동 뭐 아파트 중에서도 무슨 건축상을 받았어. 이러면 또 얼마나 좋아요. 아니 솔직히 그러면 열망하는 수익률도 그런 프리미엄 랜드마크가 가치가 또 되면 있거든요. 랜드마크가 가치가 돼서 올라가요. 받는 프리미엄이 진짜지. 예. 한국은 아직도 그냥 새 집, 새 아파트 그러면 바로 일단 뭘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저번에 일본에 갔을 때도 그 좁은 골목에 있어요. 근데 100년 된 집, 이제 조금 새 집 가운데 간혹 100년 이상 된 집들이 있는 거예요. 일본에? 네, 다 쓰러져 가. 절대 안 부셔. 안 부셔요? 네, 안 부셔요. 어떻게 살아? 겁나지 않을까? 아니, 잘 수리해서 잘 졌어. 잘 수리하고. 수리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 있는데, 네. 근데 문은 바꾸던데,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이제 갈수록 몇 번 가볼수록 네. 부러워요. 앤틱한 그 맛이 네.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럴 수 있다는 게 부러운 안 거예요. 무너졌잖아. 앤티크한 걸 산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앤틱이 돼버렸구나.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막 멋있고 이러진 않아. 막 다 쓰러져 가는데 아니 세지 가운데 막 흉물스러울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안 부시고 그걸 유지하고 있다는 네, 그 네. 정신이 그게 부러운 거예요. 아니 그리고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무슨 예전에 바닷가에 있는 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수산물 뭐 창고 이런 걸로 쓰던 것들을 지금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봤는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그 출입문 있잖아요. 건물 자체는 전혀 리모델링 하지 않았어요. 자재도 하나도 안 받고 그대로인데 거기 출입문 문 자체가 굉장히 럭셔리했어요. 문 문이? 하나가 예. 그러니까 처음에 딱 주는 첫인상 그 문을 굉장히 앤틱하고 아름답게 딱 꾸미고 좀 문 열고 들어가고 싶게 만들어놨구나. 그렇게 하고 주변을 그러니까 그 건물을 뜯어서 다시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갈고 닦아서 깨끗하게 예쁘게 정갈하게 일본의 특징은 좀 정갈함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해서 살린 우리 거야. 삼일천하님이 우리가 단체 만들어서 상 드릴게요 설에만.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항상 아이디어가 통통 튀셔요. 네, 저희가 이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 동네에서도 네. 이거 어디서 시공한 거야라고 소리가 나올 정도로 네. 하려고 그런 지금 소리가 마음을 나죠.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제가 말을 못 끊었는데 네. 참일천하님이 네. 우리나라도 100년 가는 집 시범으로 짓는다고 들었는데라고 하셨거든요. 네. 제가 또 알고 조사해봤죠. 계시네요. 이게 네. 장수명 주택 실증 사업 뭘 이런 걸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세종시에. 네. 이 얘기 조금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참일천하님 역시 부동산에 대단한. 세종시가 이제 거기가 네. 정부 청사 그리 이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해 나름대로. 그렇죠. 나름 많은 연구를 해서. 일종의 이제 시범 도시 그걸 예. 보시면 되기 근데 이제 때문에. 요번에 이제 장수명 주택에서 그 100년 주택을 이제 또 부처대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시범으로 했어. 네. 아, 지금 있어요? 분양은 이제 선분양이니까 다 안 져질 수도 있는데 몇 개 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주택이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그렇죠. 다 조예요. 철근 콘크리트 예. 조죠. 다른 것도 있어요? 아니 그 조적도 있고. 예, 옛날에는 예, 그랬고 예. 지금은 다 그냥 철근 지금은 콘크리트 조예요. 웬만하면 철근 콘크리트야. 우리가 빌딩 같은 건 철골로 하지만은 네. 주택은 다 철근 콘크리트인데 철근 콘크리트가 뭐냐면 우리 이제 사람으로 치면 뼈대예요. 네. 뼈대는 기본이 70년에서 100년까지 갈 수 있어. 뼈대는 예, 그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철근을 빼먹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대로 다 하면 빼먹고 100년 얇은 가는 거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배관이나 다른 오수관 이런 거 있죠. 네네네. 그런 것들이 40년이야. 수명이. 철근은 이제 뼈대는 이게 뭐냐면 배관이나 이런 오수관 이런 건 뭐냐면 네. 빗줄이란 말이야. 우리 막 이빨 빠지고 막 그런 거랑 똑같은 거네. 네, 치아. 조금 이제 힘든 게 안 그래도 저희가 있는 이쪽 사무실 쪽이 거의 다 재건축 지역이다 보니 네. 건물들이 거의 다 30년씩 된 집들이 있는데 네. 제일 조금 이제 힘든 게 얼마 전에도
저도 한 22년 된 거를 정말 골조만 두고 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렇게 근데 돼요? 되죠. 네, 대수선이야. 대수선? 네. 그렇게 타이틀이. 리모델링을 했는데 문제는 자, 다 뜯어내고 뭐 샤시부터 해갖고 다시 이제 방음제 뭐 방풍제 다 붙이고 네. 온도를 다 하고 싹 다 했는데 하수관을 못 갈아. 근데 이게 아무리 잘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음식을 해 먹으면은 기름때는 하수관에 붙어 있거든요. 하수관은 왜 못 갈아요? 하수관을 가려면은 일단 밑에 바닥을 다 뜯어내야 돼. 우리가 온돌 구조잖아요. 외국처럼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온돌 구조라. 그럼 또 온도를 또 다. 그렇죠. 이제 그 온돌 배수관이 나가는 길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거실로 나가든 아니면은 뭐 작은 전체 방 다 옆으로 뜯어야 돼, 나가든 그러면. 예. 일단 그 배수관이 지나가는 방은 다 뜯어야 되는 거예요. 철거를 해야 그러면 돼, 완전히 철거. 대공사인데 그게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하수관을 이제 10mm를 묻었단 말이에요. 10cm짜리를. 그러면은 한 25년 된 집들을 이제 배수가 안 되고 자꾸 역류가 돼서 뜯어보면 한번 그걸 하수관까지 싹 다 갈아서 공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침착물이 반달처럼 반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 그 냄새가 그래서 노래된 집들이 냄새 나는 이유가 하수관에서 그런 음식물 침착물 이런 게 오폐수들이 쌓인 거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행히 이 더 큰 걸 묻어요. 아 요즘에는. 네, 아, 지금은 아무리 세대수가 작고 땅 사이즈가 작아도 뭐 150mm 하수관을 뭐 이렇게? 150mm 이상을 묻어요. 아까 10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이제 지름이 10이죠. 100mm면 지름이 10. 옛날에는 다 이 하수관만 썼는데 네. 지금은 그냥 거의 한 뭐 150에서 한 200mm 이상의 하수관을 정도. 예. 아 그나마 이제 다행이다. 하수관을 못 갈아도 하수관까지 가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 리모델링을 하면 뼈대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가는 거예요. 바닥까지 다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 100년 주택이 우리가 이제 바닥 배관 이런 거를 이제 오수관 이런 거를 이제 바닥에다가 도시가스관이나 이런 걸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30-40년 하고 100년을 하려면 바닥을 띄우면 대공사니까 수시로 30-40년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대충은. 우리가 혈관만 이제 바꾸면 되니까. 혈관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지구 몇 바퀴니까 그러는 거니까 이거는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벽에다가 하는 거야. 바닥에다 했던 거를 벽체에다가. 이거 우리 그때 1억 프로젝트 뭐 할 때도 막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력 좋다. 그래서 아, 제가 몇 번 참석 안 하지만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100년을 갈 수 있게끔 만들고 그 벽체만 뜯으면 되는 거야. 3, 그게 40년 그런 배려 있다가. 리모델링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려구나. 그러니까 네. 100년 이상 갈 수 그럼 있구나. 우리도 그럼 장수명 주택들도 대부분 그런 설계를 그러려고 반영한다는.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이제 세종시. 조금 신경이 더 쓰여야 되죠. 네, 그렇게 전에는 하려고. 싱크대에서 나오는 하수관, 화장실에서 나오는 하수관은 중간에 만나갖고 거기서 이제 벽체로 내려가는 하수관으로 합했는데 지금은 벽체로 내려가는 하수관 자체를 여러 개를 뽑는 거죠. 네. 따로따로. 네, 따로따로 여러 개를 합쳐지지 않고. 벽만 뜯는 건 쉬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하가 있는 집들이 많잖아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우면산 이제 터널. 우면산 무너졌을 때. 무너졌을 때 쌀이. 이게 붕괴돼가지고 그때 장마철에 방배동 사당동까지 네. 완전히 진흙더미에 묻혔었거든요. 지하는 다 지하가. 잠겼어요. 그 뒤로는 네. 절대 지하에 주택을 허가를 안 해줘요. 네. 이제 그 악몽이 있어서 그때 막 군인들 막 이제 공무원들 네, 네. 해가지고 막 흙퍼내려고 했어요. 거기 흙이 막 그때 하수구가 역류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역류한 게 아니고 배관도 정확히 막히고. 얘기하면은 이제 우면산 그 위에 공군기지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이제 물이 터져서 내려왔는데 우면산을 내려오다 보니 나뭇가지들이 먼저 내려와갖고 그래. 맨홀 뚜껑을 나뭇가지가 덮어버렸어요. 먼저. 그러니 물이 못 빠져나가니까 그 위로 물들이 고인 거죠. 역류도 물론 그물들이 많이 역류도 내려서 있을 했어. 수는 있는데 그 지하에서는. 역류는 사실은 저쪽에서도 비가 많이 와갖고 어디선가 이제 같이 만나기 때문에 뿜어져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 역류는 맨홀 뚜껑이 열리는 게 역류거든요. 맞아요. 전 그거 봤어요. 이거는 나뭇가지들이 모든 맨홀을 다 막았어요. 그래서 방배역에도 한 1m 이상이 이제 물이 그때 고여 있었는데 근데 우리 막 열심히 가서 예. 또 저 물풀어 열심히 갔잖아요. 막 펐잖아요 또. 지하를. 네, 근데 그- 뻘이 꽉 차가지고 어떻게 볼 수가 없어. 안 냄새는 퍼져. 엄청 나고. 그러니까 다 역류한 거 다 맞아. 그거를 다 건져냈음에도 네. 그 냄새가 안 가셔. 그럼요. 네. 그게 소독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역류가 한 번 되면 이제 다시는 이제 주택을 안 해주는 거예요. 지하는 서쪽에 저 지하는. 안 나요. 심지어는 저쪽에 이제 그 우면동 전원주택 남태령 이쪽에는 그렇죠. 전기도 저희까지 돼서 돌아가셨잖아요. 지하에 물이 고였는데 모르고 들어갔다가 전기 감전된 감전. 거예요.
그래갖고 뭐 재난 방송인가요 오늘 재난? 갑자기 이제 재난 방송으로. 네. 여기서 끊고 끊고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이 장수명 주택, 백년 주택을 예상하고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왜냐면 옆에 그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막 무슨 소리 막 다 들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바닥에 놓으면 층간 소음도 있잖아. 그 그렇죠. 물소리 막 이런 거 화장실 들어갈 예. 때마다 나올 때마다 들리니까 그래서 벽체에다 놓으면서 배관마다 또 이렇게 그 싸요. 저기죠. 저기 또 압축 그 압축 소리도 스트로를 조금 더 안 또 나와. 싸고 이제 각각 배관마다 다 싸면서 또 벽을 또 감싸기 때문에 네. 그 소음이 그 줄이려고 우리가 그렇게 소음 하는 방지가 거거든. 되겠네요. 네. 이것저것 생각해서 한 것이지 100년 이거를 겨냥해서 한 건 아니었는데 딱 거기에 맞아 떨어진 것뿐이에요. 와.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하고 우수한 건축 자재로 100년 가는 집을 짓는 거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들이 한국 얼마나 기술 수준이 높아요. 높아요. 건축 그래서 해외로 그래서 플랜트 사업을 나갈 정도면 네,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거거든요. 맨날 그렇다고 하는데 평균 수명이 맨날 고만고만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 베트남 하노이에도 삼성물산이 들어갔던가 네. 신도시를 네. 우리나라에서 하잖아요. 네. 신도시를 우리나라 그 사업을 다 우리나라가 건설업체가 하는 거예요. 동남아 쪽은 사실은 진짜 미리 좀 플랜트부터 해갖고 그런 네. 신도시 이런 데 우리 기업이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좀 많이 나가야 돼요. 필리핀이 일본이 먼저 와서 그걸 해버렸기 때문에 온리 일본이 수익을 50% 아직도. 제가 그것도 할 얘기가 많아. 왜냐면 네. 제가 되게 당당하게 네. 첫 명절을 와이프랑 놀러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가서 깜짝 놀라서 아니 너무 도요다가 많다. 이 일본 전략이 차밖에 못 들어와요. 네. 뭐냐라고 했더니 도로의 70%를 일본이 다 깔아줬대요. 그리고 조건이 참 너무 멋있는. 자 비즈니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신도시 좀 빨리 이렇게 좀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일본이 항상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못해서 아니라 자기네가 이제 압력을 가한 거예요. 보통 식민지를 하려면 그런 사회 간접자 자본을 그런 확충해야지. 것들을 자기네가 이제 해줘.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해주고 약간 대신 그 조건으로 돈을 떡밥을 받지 주는구나. 않아요. 돈을 받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서 가보면 특히 동남아는 우리나라 차 엄청 인기야. 그래서 중고차를 이게 많이 가서 팔아요. 도요타가 안 팔리잖아 일본께. 그렇죠. 자기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팔려. 그래서 계속 현대차 막 이런 것만 가지고 가니까 이거를 막는 조건에 이제 중고차를 완제품으로는 못 갖고 오게 하는 그 거예요. 얘기 완전 들었다. 부셔야 되나? 그래서 아니, 부품을 근데 또 그 조립하고. 다음에는 이제 부품 수입도 못 하겠죠. 왜냐하면 자기 차가 안 팔리잖아. 현대차가 다 거기 보면 다 깔려 있는 거니까 못 하게 하는 거야. 우리가 해외 진출은 못해도 설해마을만은 온전이다. 방송을 청취하시는 설해마을 유관자 여러분, 저희 10세 PD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싹 부시고 이쁘게 그냥 말 저지를 테니까 연락 따라주세요. 깨알 PR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하다. 왜냐면 제가 장수명 찾아보면서 네. 100년 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설명만 몇 개 나와 있더라고. 왜냐면 나는 잘 모르니까 이거 뭐지 했는데 전선, 배관 뭐 이런 거는 뭐 예. 길게 써봤자 3-40년. 근데 이제 그거를 뭐로 해서 극복하는 100년 했는데 오늘 제갈량님 설명 들으니까 아 그거를 어차피 교체할 수 있게 편하게 잘 보이는 데다가 세팅을 해놓고 하는 게 장수명이라는 거고. 그렇죠. 건축물 몸체는 어차피 100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 가면 베르사유 궁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오래 견딜 수 있는 게 겉은 말짱해요. 그러니까 안에만 금방 소모되는 거 그런 것들만 하면 돼. 하긴 기술은 온돌도 아니니까 뭐 바닥이든 뭐든 그냥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전등 같은 건 소모품이니까 금방금방 갈잖아요. 그것도 해외 플랜트 하니까 우리 저번 주에 오셨던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셨던 그또 황지별님이 또 생각나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오셨어요. 미스터 왜냐면 황님. 그분도 네. 우즈베키스탄의 플랜트 사업 때문에 나가 계신 분이에요. 네. 맞아. 이 근데 로비 우즈베키스탄에서 한번 이제 경유를 하고 거기서 이제 한 4시간인가 시차가 시골로 좀 비행기에 들어간다 차이가 그랬어. 좀 있어서 그동안 그거를 겪으면서 한 13시간을 해갖고 한국에 오시자마자 네. 인천공항에서 바로 저희 월전시 사무실로 오셨잖아요. 피곤한 이 상담을 기색도. 시간을 단시간도 미룰 수 없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분이 2017년 12월쯤에는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대요. 네. 사업이 이제 끝나서 네. 한국에 들어오시면 당장 한국에서 이제 거주할 집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바로 오셨잖아요. 그분은 정말 콕 집어서 강남의 설해마을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오셨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1억 그래서, 프로젝트 네. 집을 사면 어떠냐 이제 그렇게 13시간 비행이면 좀 쉬셔야 되는데 정말 한 집이 달은 자리가 남은 게 있었어요? 없어요. 너무 그렇게 아니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는 참여를 못 하시지만 분양을 또 원하시는 거죠. 분양을. 분양을 받으시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네. 상황을 좀 보면서
기다리셔야 네. 3룸은 이분이 쓰시기엔 좀 크고 네. 2룸으로 분양 받으실 걸로 이제 예. 얘기를 하시다 예약하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 출국 전에 다시 한번 들리시기로 네, 네, 해서 네. 지금 아마 그 고향 가 계실 거예요. 예. 네. 정말 바로 고향으로 내려가실 예. 그리고 거예요. 또 인사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그냥 무조건 옛날에 이제 복부인이라 해서 그냥 감으로 막 했었잖아요. 그냥 네. 이것저것 안 따지고. 근데 지금은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네. 그게 우리 재건축이죠. 그렇죠. 방배 13구역 14구역. 네. 그래서 연계가 됩니다. 깨알자라. 아니 그래서 그 하신 분 있으시잖아요. 네, 완벽한 데이터에 의해서 그렇죠. 이제 네. 투자하셨죠. 네, 그분들도 우리 지금 안양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예. 네. 이번에 사근동에 살고 계신 애청자님이신데요. 어떤 동? 사근동, 그런 이름도 있어요? 성동구. 아, 한양대학교 옆에가 네, 성동구 사근동이에요. 사근동이라고 있어요. 막 사글 것 같지. 아니 그 명칭에 또 유래가 있는데 제가 잠시 생각이 안 나니까 일단 넘어가고. 궁금하게 시리. 방만 봤어요 우리 배짱님. 예, 근데 이제 한 4년 전에 오피스텔 고가로 사셨더라고. 1억 8천에 사셨는데 한 푼도 안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한 이것저것 분도 한 푼은 올랐겠다. 이것저것 세금 제하고 안 올랐지. 그냥 마이너스였다. 1억 8천인데 예. 오피스텔은 세금이 세잖아요. 예, 그래서 얼른 팔아드리고 이제 다행히 팔렸어요. 역세권이다 다행히. 보니까 수익은 없었지만 다행히 팔려서. 아, 월세는 그래도 네, 그 월세 때문에 하셨는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다 쓰셨죠. 네. 월세가 차곡차곡해서 수익률로 남아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얼른 팔아드리고 이제 13구역을 정말 또 운 좋게 네.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매번 이렇게 네. 애청자분 오실 때마다 또 하나씩 정말 나와. 신기해. 네. 다행히. 근데 아니 아주 근데 이제 그 13구역은 사실은 네. 그때 딱 떨어진 물건은 아니고 거기 매도인 분이 또 70대가 그래. 넘으신 우리 또 할아버지셨는데 황금 배짱님하고 저하고 또 예. 집을 미식을 파시면서 한편 이제 찍었다 합니다. 너무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아니, 심지어 우리 결정을 2주 동안 내리신 네, 건데 내리셨는데 1시에 계약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30분 안 판다고. 전에 안 판다고 연락 왔어요. 또 영화 썼구만. 예, 그냥 또 소설 한 편 그래 썼죠. 이제 다시 또 이제 막 설득을 해가지고 네. 파신다고 나오셨는데 이분도 이제 집을 팔고 그 연세에 어딜 갈까 걱정이 돼갖고 술을 아침에 많이 잡으신 거예요. 술 취해갖고 오셨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오래 거죠. 사셨나 계약서를 보구나, 써야 여기서. 되는데 그래서 술을 깨면서 계약서를 썼거든요. 술을 깨게 해드리면서. 왜냐면 얘기를 해야 예. 깨니까 예. 그래서 1시간을 그리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 그게 있어요. 예. 뭐를 팔든 사든 일단 인생 역경을 한 시간에서 한 2시간을 또 풀어놓으세요. 네. 일단 그거를 먼저 예. 들어야 그 다음 단계를 그래서 넘어가. 우리 황금 배짱님하고 저하고 2인 1조로 황금 배짱님은 저쪽에서 막 계약서에 대한 거를 하고 저는 인생 얘기를 좀 들어드리는 걸로. 예. 60년대부터 얘기했대요. 예, 60년대. 그래도 우리 사근동 애청자님 해드렸으니까 다행이네요. 그 네, 애청자님과 그래갖고 함께 한 몸이 아주 되신 극적으로 또 예. 좋은 물건을 예, 또 세트로 득템을 하셨죠. 하셨죠. 예. 세트로? 세트로 이제 그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3층인데 3층인데 두 개가 302호, 있어요 건물이. 302호 인데. 근데 3층 A호, B호로 이렇게 표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A호, B호 두 개 다 동시에 또 팔아야 되는 조건이어갖고. 정승별님과 이영별님 이렇게 세트로 두 분이? 예, 두 분이. 그래서 동시에 이제 맞춰야만 돼. 예, 그 매도인 분이 술 취해서 오셔서 또 고성으로 50%안 주면 안 돼!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체 매매 대금 중에 50%를 중도금까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취하셨는데도 어찌나 총기가 좋으신지 하실 말씀 다 하시는 근데 거예요. 그래도 그분이 이제 그거 있어야 또 다른 데 가시니까. 예, 그렇게 그 하죠. 말씀도 아주 맞더라고요. 그거 하셨는데 예. 이제 팔기는 팔아야 되는데 막상 팔려고 나오니 네. 마음도 헛헛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제 사모님은 또 이제 사별을 하고 해서 네. 남달리 좀 마음이 허전하셨나 봐요. 네, 근데 맞아요. 그래서 술 요즘에 한잔 하고 오셨어요. 느끼는 건데 파신 그 어르신에게도 그게 전부였을 거예요. 성취만 맞아요. 하면. 그럼요. 네. 그 연세니까 그래서 우리 그래서 이제 신음 여사님이 네, 아주 좀 그냥 약간- 인생 상담을 같이 아우. 아, 저도 어찌나 순간 잘하는가. 순간 찡했어요. 애잔해. 우리 저도 신음 여사 또 약간- 그걸 잘해요. 필리핀에 가갖고도 울었잖아요. 한강 순간. 가갖고 애들 보고 울었어. 제가 약간 감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원래 그래놓고 면세점 들린 거 아니야? 면세점에선 또 마음은 무겁게 두 손도 무겁게 이렇게 왔죠. 그 얘기 꼭 해야 돼 지금. 이제 그만큼 이제 좀 정적이어서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상황이 술을 드시고 오신 매도인 분과 계약을 어떻게 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 나중에 술 깨고 나서 딴소리 하지 않으실까 해서 걱정이 됐는데 네, 네. 술이 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곤조곤 네. 기승전결을 다 챙겨가신 필체도 좋으시더라고요. 네, 필체도. 상황이어서 예. 잘 진행을 그래도 했던 어떻게 우리 건입니다. 애청자분들도 그걸 예, 해줄 수 있었나 보네요. 원래 예, 50%를 딱 결국에는.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어렵게. 저희 애청자분도 네. 오셔서 이미 와 계신데 이제 와서 계약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막 천당과 지옥에 왔다 갔다 하는 떨어져가지고 거죠. 차마 표현을 못했는데 그때 계산했을 때 우리 수익률이 몇 %네. 정도였죠? 30이라니 아주 100% 수익률이죠. 항상 100%야.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분이 한 분은 2달 정도를 기다리신 분이야. 이걸 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안 정승별님. 판다고 예. 하니 얼마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아니 것 같은 제가 그 순간 그거였어요. 우리 정승별님 얼굴을 딱 뵀더니 하얘지세요. 하얘졌어. 웃고 계시지만 얼굴이 하얘지는 내가 거야. 웃는 게 아니죠. 그게 그래서 그거였었다. 아유 이걸 어떡하나 이제 우리는 막 그 네. 사이에 이제 또 막 막 가슴에 다른 철렁 걸막 내려앉았죠, 대체할 수 막. 있는 걸 아무리 뒤져도 안 되는 없죠. 게 아까도 말한 그 50%도 안 돼. 항상 우리 애청자분들의 공통점은 일단은 돈이 이렇게 적잖아요. 그렇죠. 근데 50%를 어떻게 내? 50% 낼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예. 나는 그게 걱정이지. 아, 그래서 해드렸는데 그게 네. 50%라고 그래서 하니까. 우리 이제 안금 배짱님이랑 신음여사랑 어떻게 잘 그냥 그거 들어주는 대가로 해서 북치기 빡치기 이렇게 빡치기. 그래서 우리 정승별님하고 이영별님께서 계약 다 끝나고 나서 내려오시면서 환상의 콤비였다고 네. 칭찬을 입에 네. 침이 마르도록 네. 해주고 그래서 가셨습니다. 그냥 막 네. 얼싸안고 난리가 네, 났어요. 포옹도 진하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생방 처음 보셔서 아니 이제 우리 너무 감동받아서 또 서로 하셨다고. 네. 왜냐면 이봐 롤러코스터를 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너무 감격에 감사하고 겨워서. 아, 우리 헬리짱님 지금 문자 올랐는데 우리 헬리짱님도 13구역에 또 에피소드가 진짜 있어요. 계약을 하는 날 시간을 잡아놨는데 오다가 충돌 사고가 난 거예요 이분이. 그래갖고 도저히 아파서 못 오신다 그래서 아니 어느 정도면 빨리 30분 안에 쓸 테니 먼저 좀 와주면 안 되겠느냐. 네. 그랬는데 이제 차 사진까지 보냈더라고요. 정말 운전석이 많이 진짜? 쪄서 충격이 좀 그래갖고 한 일주일을 뒤에 계약서를 쓰신 또 그분이 근데 이제 예. 매도인분이 사정이 있었던 게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과다 채무로 인해서 그래갖고 채권자들이 한 3분인가 있어갖고 그 채권자까지 어렵게 시간을 다 맞춰놓은 건이었어요. 일단 돈이 와, 가기 전에 복잡하다, 이게 이거. 이 건은 어떤 건이었냐면 계약부터 잔금까지가 하루에 끝나는 건이었거든요. 동시이행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헬리장님이 갖고 온 돈을 일단 테이블에 쫙 펴놓고요. A 채권자 얼마, B 채권자 얼마, 돈과 영수증 동시에 받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서류 그 자리에서 받아가면서 그래갖고 아예 법무사 딱 불러놓고 서류가 한 3사람 거 들어가면서 돈 마무리를 들어가면서 네. 그렇게 이제 네. 시간을 세팅을 다 해놨었는데 교통사고를 일주일 뒤에는 했죠. 결국은. 그래도 다행이다. 네, 아주 굉장히 또 기억에 남는 극적인 그런 계약이네요. 그때도 네. 우리는 사실은 핑계인가 싶어서 안 되나 보다 그래서 해가지고 잠깐만 하고 가라 그랬더니 차 사진까지 보냈더라고요. 네, 사실이었는데 하도 그냥 치료 긴 잘하시고.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은 항상 지금 재건축의 현 주소가 이렇게 긴박하게 거의 뭐 영화 한 편 찍는 것처럼 거의 이렇게, 영화예요, 진짜. 네,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 그래도 우리 애청자분들 실망 안 나게 또 다 외부 돼서 시장 다행이에요. 상황하고는 좀 따로 얼마나, 노는 네. 별개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막 같아요. 이제 집한 돈, 소판 돈, 막 주식판 돈 이렇게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빨리 해야 요즘에도 되니까. 소파나요? 이 재건축은 똑같은 부동산인데 버라이어티 쇼. 논리적인 맞습니다. 왜 논리적이냐고 하냐면 처음부터 네.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정말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나와요 계산이. 그렇죠. 근데 그나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방송을 여러 번 들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주면 그걸 알아들어요. 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이게 너무 뻔하잖아. 이 계산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왜 이것을 안 하는지 수익이 뻔한데 수익도 없는 그런데 가서 하실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우리 애청자님들은 워낙 이제 총명하시고 이쪽으로 그래요. 좀 네. 깨어 있으시니까 지금 빨리빨리 오시는데 이제 그 저희 사무실에 일화가 있어요. 텃밭 하시는 분 일화가 있는데 텃밭 터를 탓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풍수 남자분이시거든요. 네. 풍수를 보세요. 아 진짜? 나 근데 혼자 간 그 얘기인데. 풍수가 어딜 가나 안 좋은 게 문제야. 어디는 좋아야지 그게 맞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이제 한 50대 초반이셨는데 열악하게 사업을 한번 망하셨대요. 열악하게 월세로 이제 500이 얼마 이렇게 살고 계신 분이셨거든요. 하루는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 자기가 일이 안 풀린대요. 그래서 점을 봤더니 뭐가 그 문제야? 현관이 북쪽으로 나 있는 집을 찾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집을 찾아달래니 현관이 북쪽으로 난 집만 또 찾아야 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트라든지 500이 얼만데? 그런 건 어떻게 그렇죠. 찾아야 돼? 500이 그런 건다 얼마도 전화해서 찾기 물어봐요? 어려운데. 아니 아니요, 저희가 일단 다 가서 물건을 봐야 봐야죠. 되는데 본 것 중에 현관이 북쪽으로 안 나 있으면 걔는 일단 빠꾸야. 삑 이거죠. 아무리 좋아도?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는데도 그 조건이 안 맞는 거야. 500이 현관은 얼마짜리도 어려워 사실은. 그렇죠. 현관이 북쪽으로 났는데 들어가서 또 집이 마음에 들면 또 그것도 삑이에요. 어머나. 굉장히 좀 이제 어려운 손님이셨는데 어. 그 뒤로는 이제 안 오시면서 집을 찾았대. 맞는 집을. 그래서 아, 그러셨나 보다 해갖고 아 이제 좀 이제 인생이 좀 풀리시나 보다 했어. 그 다음 연도에 또 오셨어. 아 이 집도 터가 안 좋다는 거예요. 다 아니, 탓이야? 왜 북쪽이잖아.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이제 예. 결국은 터 탓이 아닌 자기 아. 탓이었던 거지. 내가 뭔가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한 5년간 오셨어요. 저희 사무실에. 그래서 탓하면서 매년 터 탓을 네, 매년. 그래갖고 야, 저러기도 쉽지 그것도 않으신데 열심이다 진짜. 빨리 좀 제 생각에는 터를 잡으셔야 되는데. 보증금 500을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상향할 수 있을까? 터를 탓할 게 아니라 나를 좀 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점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쌍둥이형 그러니까. 점 그놈의 점. 쌍둥이님은 왜요? 무슨 점 보셨었나 봐요. 아니 이제 안 점을 맞습니다. 보시는 안 맞아. 분들이 어떠냐면 사업을 하셔서 망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우리 반포동에 가면 점집이 유난히 많은 데가 있어요. 반포동 이제 논현동 논현역이 있는데 보면 이제 영동시장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저 유흥업소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거기가 주로 일제히 이렇게 한번 또 타로집으로 싹 바뀌었었어요. 굉장히 많아요. 좀 그래서 업그레이드 해갖고. 꼭 그 점을 젊은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가씨가 아까 말한 북쪽 대문 하니까 생각 대문은 북쪽 대문이어야 돼. 어. 그 창문은 동쪽 창문이어야 돼. 오맨이나? 그거 이제 500이 얼마, 어떻게 맞춰? 1000에 얼마짜리 집을 줘야 될 얻으면서 거 아니야. 그거를 한 달 내내 찾은 거예요. 찾았어요? 찾았지. 한 달 내내 찾아서 매일 와. 딴 데 가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 찾아줬어요. 찾아줬는데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교통사고가 난 거야. 어떡해. 그러니까 그건 아무 관계가 그러니까요. 없거든요. 그렇게 네. 정렬을 쏟을 정렬을 정말로 내가 이제 다른 거 빨리 궁리하는 게 더 빠르죠. 거기에 진을 빼면 안 돼. 점에 걸면 안 돼. 진짜 저는 그런 거 없이 네. 통장에 찍히는 숫자. 차라리 저는 그거만 믿어요. 그 시간에 그렇게 부동산 보러 돌아다니면서 좀 이렇게 정보를 얻고 그거를 좀 나한테 접목을 시켜서 아, 근데-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를 연구할 것 같아. 근데 이게 어른 이게 연령대가 높을수록 네. 정말 너무 재미가 아니라 맹신 수준으로 아 이게 하시는 이제 분들. 좀 사담입니다만 네. 점을 보시는 분은 저희 사담으로 빠진 지 한 10분 네. 됐어요. 사실 점을 보시는 분은요 앞을 예측해주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온 세월을 넋두리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 점쟁이는 절대 앞날을 몰라요. 그렇지. 왜냐하면 과거를 잘 맞추더라고. 네, 점 보시는 분들이 앞날을 잘 봤으면 본인 앞날을 벌써 봤겠죠. 그럼 벌써 재벌이 돼 있어야 맞는 아니 거잖아요. 중이 또 제 머리를 못 깎는 거야. 그게 직관 안 안 맞는 보여. 거지. 그게 안 맞는 거야? 네. 아. 근데 그런 얘기가 일단 있어요. 일단 점을 봐주시는 분들은 이제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니겠고 점을 봐주시는 분들은 이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을 하다 보면 이게 다 하나씩 나오거든요. 다 나오는구나. 그럼 일단은 그냥 넋두리 수다 그 마음 힐링하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추측을 해. 항상 그 용도로만 하셔야 돼. 그 이상은 절대 내 인생을 바꿔주지 못해요. 그거에 맹신해서 그런 거 뭔가를 있잖아요. 하면 안 되지. 미래에 다가올 어떤 위험도 진짜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현재 내 삶의 문제가 그 미래의 그럼요. 문제를 불러오는 게 태반이라서 맞아요. 그분들이 네. 아는 거지. 현재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럼요. 어제와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사는 거잖아요. 점은 재미로. 재미로만 보시면 딱 그리고 좋습니다. 좀 너무 답답해서 이야기할 사람 없을 때 네. 내가 다른 뭐 신앙이 없는데 왜냐면 그분들은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거든요. 네네네. 아마 술 마시고 오신 어르신분도 그분 앞에 갔으면 한 4-5시간 네. 랩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용도로만 쓰시고 우리 인생은 예. 주변 분들하고 손잡고 살아가는 네네. 걸로. 아니, 저희 참고로 정예 멤버들은요 비용 받지 않고 인생을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깨알피예요. 네. 아니, 우리 얼마 전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영별님 사근동에서 오신 그 이영별님하고 예 본의 아니게 인생 상담을 하셨어요 제갈량님이. 근데 같이 붙잡지는 않았지만 울었어요. 네, 아이고, 같이 또 이제 눈물을 사연이 이제 많으셨구나. 자식 얘기하시고 뭐 이러면서 사연이 다 있죠. 네, 사연이 누구나. 다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예. 그런 얘기를 마음 터놓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친구도 항상 내 친구로서의 그런 역할을 기대를 하지. 그렇지. 내가 아. 어느 부분은 힘든데 그 네. 부분이 누구한테 말 못할 때가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그래서 쪽으로 저는 점집에 갑니다. 그게 결론이구나. 네, 언제나 정정 저희는 방송. 자 네네. 오픈 마인드에 오픈 더 도어.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네. 좀 그래도 저희 지금 막간 이원이 한 15분 됐어요. 아니
우리 이제 애청자분들이 항상 막간이 너무 길어. 궁금해하시는 게 지금 상황이 막 안 좋잖아요. 지금 벌써 그거 좀, 미디어에서는 네. 좋은 기사 한 번도 안 뜨죠. 벌써 이제 막 이제 거래량이 없니, 막 바닥을 헤매니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이제 방송 지금 이제 얼마 전부터 계속 네. 그렇게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지역적으로 선별을 하면 된다고 누차 말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뚝 떨어졌다고 하고 막 난리가 났어 벌써. 근데 우리가 1월 달을 보잖아요. 지금 1월 달 통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데이터가 이제 중요하죠. 이제 과거는 늘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좀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측. 그러면 이제 거래량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1월 거래량이 이제 가장 많을 때가 이제 언제냐면 물론 2015년도예요. 그때 아주 이제 아주 잘했죠. 찍었죠. 15년도가 그렇고 항상 오르기 네. 전에 아니면 네. 내리기 전에가 가장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래량이. 그렇죠. 집중돼요. 그러니까 2011년도가 또 많았어요. 7만 세대가 거래가 됐어 아파트가. 2015년도가 7만 9천 세대예요. 그리고 2016년 6만 2천이고 그러면은 2017년 1월 달이 얼마냐? 5만 9천 세대. 적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디냐면은 12년도는 얼마냐면 2만 9천이야. 13년도 2만 7천. 많이 차이 나네요. 네, 그거에 비하면 네, 굉장히 많은 지금은 거예요. 거래량이 많은 거네. 그러니까 7만 9천, 6만 2천에 비해 조금 작은 거잖아. 네네. 이게 여담이긴 한데 네. 저는 통계나 이제 보고 자료를 볼 때 네. 퍼센트를 잘 안 봐요. 예. 등락 폭이 어쳤다 이런 걸 잘 안 봐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보고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업체들한테. 예, 예. 또 회사에서 또 이게 다니다 보니 예. 그러면 항상 몇 퍼센트 증가했습니다. 네. 몇 퍼센트 개선됐습니다. 항상 전화를 다시 해요. 물론 앞에 이렇게 방송이라서 못하지만 욕을 막 쓰면서 그래서 몇 개냐고. 왜냐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네. 그러니까 나 얼마 올려주냐고. 근데 연봉 낮은 사람들한테는 200만 원, 300만 원 오르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400 좀 오르겠죠. 그러면 진짜 큰 사람들 10% 오른 거랑 우리랑 똑같냐. 이 지금도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방송에서 우리 애청자분들 요건 좀 메모를 해주세요. 방송에서 몇 퍼센트 올랐다 말았다로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체 거래액이나 전체 거래수가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감추기 위한 거야. 그게 포인트예요. 네. 상승폭이 대부분 이제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상승세가 꺾였다. 예. 이거는 만 개, 10만 개, 50만 개 팔리던 게 49만 개만 팔려도 상승폭이 꺾인 줄었다. 거거든요. 당신만 거짓말은 안 됩니다. 아니지. 거짓말은 아니죠. 아니지만 절대 기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한테 유리한 표현을 낼 수 있는 수치를 타겟으로 삼죠. 그래서 우리 제갈량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숫자를 명확하게 보고 예. 그때 그래서 얼마였고 지금 얼마인가 네. 이렇게 봤을 때 적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강남 재건축 뭐 강남도 비켜가지 못해 청약 미분양 난리가 났어요. 타이틀은 막 난리야. 네. 그래가지고 강남권도 비켜가지 못했다 해가지고 또 신문에 났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 상황이 어때요? 지금 근데 이제 강남권은 강남권에서 지금 뭐 예, 반포나 뭐 개포 활발하고 같은 있는데. 경우는 워낙 4,500씩 분양을 하니 예.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세. 아니어도 그거는 일반 분양은 좀 힘든 금액이잖아요. 있는 사람 말고 누가 하겠어, 그거 솔직히. 외로는 지금 강남에 분양이 없어요. 조금 지금 그거 말고 없어요? 없잖아요. 어디가 공급이 있어? 없어, 공급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강남권에서 자세히 봤어. 뭘 얘기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방배역에 방배 아트자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청약은 300세대. 굉장히 이제 셌었지만 좀 네. 8대 1인가 그랬는데 청약이 이제 다 안 되고 미분양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그게 이제 300세대인데 13가구가 미분양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1층하고 2층 다른 건 다 분양이 됐고 1층하고 2층이 분양이 안 됐는데 그게 평당 분양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3,800 원래 500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네. 3,750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1, 2층인데 3,796만 원이야. 3,800이에요. 1층 좀 싸지 않아요? 되는데 그럼 1층은 얼마야 돼? 3,750이 평당 분양가였던 네, 거야.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큰 평수 뭐 이런 거랑 다 합쳐서 하는 거니까 1, 2층이 3,796만 원이면 비싸지. 그러니까 300세대에서 네. 12세대 분양 안 됐으면 네. 0.4% 분양 안 됐는데 강남이 이제 막 난리 난 것처럼 얘기가 네.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돼. 그 물동물이어서 금액이 항상. 좀 쌌어야 되는데 얘는 더 비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안 된 거고. 왜냐하면 지금 방배동에서 5년 전에 재건축해서 입주한 아파트 거래 가격이 평당 3,550이에요. 네. 5년 전에 3,550. 5년 전에 그렇죠. 재건축을 해서 입주한 네. 아파트이기 때문에 5년차 신축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수역 바로 코앞에 있는데 평당 지금 거래 가격이 3,550인데 2년 뒤에 들어가는 걸 3,750에 1층까지 사갖고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지. 그렇지. 네, 그 지금 계산이 현재. 맞아 떨어진 것이지. 다른 층이면 또 몰라도 1층을 굳이 그래서. 3천 그렇죠. 그리고 그건 미분양이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강남권이 어디야? 또 갑자기 사당 롯데패스를 얘기하는 거야. 잠깐만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저희 제갈량님은 제가 아는 한 출마 의사는 없습니다. 저번 주부터 너무 대선 방송 같아. 와 내가 나왔어? 아니 그러니까 이 강남권 이제 하니까 네, 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부동산 방송이니까 우리가 네. 지금 주로 거래하는 게 강남 쪽이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위험해서 이걸 하는 거야. 아까도 신혼여사가 말씀하신 네. 그쪽에 있는 오피스텔이 가지고 있은 지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4년입니다. 4년인데 네, 오히려 한 푼도.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사서 네. 이익을 볼 수 있으려면 이제 꾸준히 거래가 돼야 돼요. 거래가 안 되는 데는 올라봐야 소용없어. 거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올라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올라. 누가 사줘야 되는 것이지. 아, 더 비싸게 팔고 싶다. 이거 그럴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20억 불러. 어차피 안 팔릴 거야. 그래서 어차피 안 팔리는데 뭐. 이제 이런 거래가 보지 뭐. 딴집 10억이면 나 혼자 20억. 네, 불러 맘대로입니다. 기사가 네. 나오면 저희가 굉장히 네. 신중을 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 애청자분들을 많이 사줬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앞으로도 이제 이익이 될 거라 생각하니까 사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기사가 나오면 혹시 위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조사를 좀 더 세심하게 해요. 그래서 강남권이 아니고 아까 말한 강남권엔 딸랑 그거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말한 강남권이 어디야? 사당. 아이고, 사당은 롯데캐슬. 강남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네. 거기는 엄청 천지 차이예요. 많이 차이나요. 더블. 네. 진짜 강남 사는 사람들은 네. 좀 화내요. 아, 사다. 그래서. 근데 흑백색으로. 오히려 지금 예전에는 그냥 거의 강남권하고 비강남권의 그 일반적으로 한 더블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신축 아파트가 네. 지금 원모로 많이 쫓아왔나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고분양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우야둥둥 위치 네. 안 좋고 뭐 해도 네. 그냥 위치 그냥 안 좋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지금 제갈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사당동에 있는 롯데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남성역에서도 도보로 한 10분이나 가요. 위치가 안 좋아. 그렇죠. 애초부터 3,500 아, 예상하고 심지어 있기 때문에 남성역 근처야? 네, 근데 난 이제 사당역 근처라고. 네, 거기는 아유, 이제 동작구로 들어가죠. 근데 방배동보다 없어요. 분양가를 방배동 지금 일반 거래 시세로 분양을 한다 하니 분양가는 힘들다라고 저희가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했었던 것이기도 그리고 이제 그 물건이 분위기를 없다라고 틈타서 하니까. 예, 사당역도 팔아보려 하는 아니고 거죠. 남성역이잖아요. 남성역은 좀 가다 보면 숭실대 나오고 입지가 많이 언덕이란 빠지죠. 말이야. 네. 거기는 지난주에 원래 오셨던 쌌어요. 그 애청자분 안양에서 오신 분 있잖아요. 네. 이 세 아줌마들 너무 웃겨서 지금 일단은 방송을 다 듣지 않고 오신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일단 너무 얘기할게. 웃겨서? 너무 웃겨서 일단은 이제 금방 달려오신 거예요. 본인이 너무 웃겨서 생활이 안 된다고 하셨나요? 뭐라고 하셨죠? 이제 계속 제갈량님이. 매일 이제 이것만 방송을 듣고 있으니까 예. 아니 시끄럽다고 하면서 이제 이것만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예. 심지어. 딴 스케줄을 못 나가시는구나. 예. 일이 안 잡힌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이.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아줌마들 막 나오는 그런 수다스러운 방송을 시끄럽게 듣고 있냐고 맨날 그런데 그래서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대. 예. 벗어날 수가 없다고. 예. 원래 이렇게 오늘 예. 그 100년 가는 아파트 얘기를 하려고 예. 건물 얘기하는데 네. 이렇게 또 왔잖아요. 네. 저희의 오늘 주제는 네. 대한민국 평균 건축 수명 27년 우리 집은 몇 살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장수명까지 얘기하면서 나오고 그래서 저희도 짓고 있는 거에 어떻게 신경 쓰다 이렇게 네, 했으니까 네, 네. 꼭 처음부터 들어보세요. 저희 네. 주제 오밀조밀하게 다 다뤘어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결론은 저희 월전십은 백년지 대계를 향해 가는 그런 주택을 뭐예요? 짓겠다고 아. 예, 그런 포부로 예, 또 임하고 깨알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해야죠. 네. 오늘 방송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이게 아쉽다. 네 그러면 네. 신우 나와서 원사님만 30분 더 하고 또 하시는 걸로 하시고 네. 오늘 인사는 배짱님이 마무리하면서 해주세요. 배짱 있게. 해봐. 배짱 있게요. 여기다 네. 대고해. 난 또 이렇게 즉흥적으로 시키면 또 잘 못하는데. 언제는 즉흥적이 아니었다고 왜 이래 갑자기? 그래요? 아 이거 쌍둥어맘님이 다음 주 주제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어머나. 아이고. 이게 저희 미션이에요. 그 제가 땜빵 PD가 쉽세 PD랑 화요일 날 회의를 해요. 그리고 수요일 날 오전에 5시 던져줍니다. 정도에 예. 던져줘요. 좀 자 오늘 네. 이렇게 할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방송이 되는 거예요. 쌍둥이 어머님 저희가 그렇게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한 주 동안 어찌나 자기 분량들을 준비하시는지 진행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예.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때그때 네, 즉석. 그럼요. 네. 그리고 그래서- 시간이 또 없어. 네. 그리고 예. 그러니까 요렇게 서로 막 돌아가면서 얘기하지. 아 정말 분량 준비해 오시면 난감합니다. 맞아요. 쌍둥이 감사해요 이해해 네. 주셔서 네네. 그 다섯 글자에 다 담겨 네, 있다고 마지막 생각해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애청자 가족 여러분, 네. 봄이 멀지 않았고 벌써 봄 내음도 나고 네. 이러다 금방 꽃이 필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낮 햇볕은 너무 따뜻합니다. 벌써 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네.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 너무 바람이 쌀쌀하니까 네. 감기 조심하시고 네. 아이들 입학할 때까진 전쟁이죠. 우리 좀 잘 2월달을 잘 버텨보자고요. 아, 봄방학이구나. 네, 지금 또 봄방학 중입니다. 아.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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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좀 약했나요? 아 근데 갑자기 또 생각나네요. 이제 네. 초등학교 또 막 갓 입학하는 거 준비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도 많을 텐데 네. 힘내세요. 그렇죠. 이 말밖에 해드릴 네. 말이 네, 없어요. 네. 아니 재밌어요. 아이들 학교 그러면 재밌어요. 예. 방학이 시작됐으면 아이들과 함께 네. 방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제가 즉석에서 또 한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네요. 혀가 꼬이고 있네, 갑자기. 네. 지금 한낮에는 따스한 햇살이 저희를 비춰주잖아요. 네. 그래서, 풍요롭고 따스한 봄 햇살 같은 그런 인생을 좀 선물해드리는 그런 월전십이 되도록 저희 미녀 삼총사가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멋있었어. 역시 우리 신은 여사는 네. 첫인상은 빼야 돼. 뒤로 갈수록 뭔가 좀 나와. 예. 필 받아서 그래, 지금. 갑자기 필을 방금 받았어요. 끝났는데. 기세요 지금. 네. 자, 우리 십세 PD님 빨리 와서 네. 모니터 좀 잡아주세요. 인사하게. 자, 방송 끄기 전에 우리 인사할게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던. 잠깐만. 오늘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여보 사랑해. 오늘 하루 정말. 닮아가는구나? 왜 내가 왜 시선 여사님하고 닮았는데? 정말. 이거 좀 그렇다. 집에 울고 가시게 생겼습니다. 지금. 자, 마지막 인사하고 애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날게요. 네. 여러분.